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이제 변호사 보수에 관련 것입니다. 우리가 소송 비용에서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가 있어요. 여기서 변호사 보수를 사후에 약정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도 포함될 것인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 보수도 지급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쟁점에 관련된 사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2020년 4월 24일자 선고된 거예요. 그래서 2019마 6990 결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쟁점은 뭐냐면 변호사 보수의 사후 약정이 이제 사후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 요것이 포함될 것인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 제3자가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 보수도 포함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됐을 때 원고 피고가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본안 소송에서.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원고가 승소를 하게 되면 피고한테 소송 비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소송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우선 원고가 소송을 하게 됐을 때 뭐를 합니까? 인지를 붙이죠. 인지. 요즘엔 이제 전자소송을 하니까 그 인지 때와 그리고 그 소송 서류들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그 송달료 뭐 증인 신문하게 되면 그 관련된 또 감정하게 된 관련된 비용을 상대방한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사후적으로 지급하기란 약정,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사안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갑과 을이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갑과 을이 소송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병이 나타나 가지고 병이 이 을에 대한 소송 대리인이죠. 법무법인 정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 이 법무법인 정을 병이 선임하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선임하게 되었냐면 보면 병과 정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신탁계약이 있어요. 신탁계약. 병이 위탁자입니다. 병이 위탁자고요. 그리고 을이 수탁자가 되겠죠. 을이 수탁자예요. 을이 수탁자인데 병과 을 사이에서의 신탁 계약에 따르면 뭐 소송 및 민원에 관한 책임은 위탁자인 병이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내용에는 뭐 시공사 이런 내용도 들어가긴 어쨌든 이 관련된 소송의 책임은 병이 진다. 이 내용에 따라서 갑과 을이 당사자이지만 병이 그 신탁 계약에 따라서 병이 소송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하니까 또 병이 여러 가지 소송이 있어서 법무법인 정과의 여러 가지 좀 계약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건을 착수금을 주고 맡기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도 병이 법무법인 정을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한 거죠. 근데 법무법인 정은 어떤 소송을 수행했나요? 바로 을에 대한 소송을 수행을 한 거죠. 그래서 각각 을 사이에 소송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소송비용 확정 이 내용이 나온 이유가 이제 을이 승소를 했다는 것이죠. 을이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하고 나서 을이 이제 갑을 상대로 소송 비용을 청구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갑이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두 가지 쟁점이 되는데 소송 비용이 1심 그 원심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갑의 소송 대리인이 이 법무법인 정의 소송 대리인을 변호사를 막 이게 소송 사기로 고소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뭐냐면 뭐 이렇게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게 아니냐, 소송 비용을 실제로 받긴 받았느냐, 이게 510만 원 정도의 소송 비용을 청구를 한 건데 이거는 소송 비용을 받지도 않고 청구한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데 쟁점은 이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제 원심 2심까지 와서 보니까 이제 그 주장하기를 정이 을로부터 받지 않는 건 맞는데 소송 비용을 병으로부터 받기로 했다. 그건 뭐예요? 당사자가 아닌 을이 아닌 병한테 받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 소송 비용을 이 사건에서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제3자한테 받기로 했을 때. 이랬을 때 대법원이 한정 적극을 냈어요. 한정 적극을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적극 된다. 제3자가 해도 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제3자가 해도 되는데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여기서 신탁계약에서 을과 병 사이에는 을이 관련된 소송은 병이 이제 소송에 관한 책임을 지기로 했으니까 사실상 병이 소송 비용을 지급한 것은 을이 지급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병이 지급을 하더라도 을이 이긴 소송에서 갑한테 소송 비용 변호사 보수를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쟁점에서 한정적 극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후약정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 소송 그 비용을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병이 이제 정한테 착수금을 주고 그 착수금을 이기면은 그 이제 세금 계산 전자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이제 보통 청구를 하죠. 다 주식회사인데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 병이 정한테 돈이 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돈이 가기로 했냐면 이기면 승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이 있으면 그 비용을 정이 가져가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냐면 병과 정 사이는 처음 소송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약간 지속적인 친밀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도 승낙을 하고 이 소송을 한 거죠. 그래서 승소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후적으로 그 지급받기로 한 소송 비용 확정 결정이 지금 이 사건에 문제가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1심에서는 을이 이긴 거죠. 을이 이겼어요. 그래서 갑이 510만 원을 줘라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2심에서 이게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심에서 소송 비용액이 0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인지송달료는 이 결정을 보면은 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왜 청구를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호사 보수가 좀 더 크니까 이거 좀 미미해서 청구를 안 한 건지 인지송달료도 보통은 받을 수가 있는데 청구를 안 했고 쟁점은 변호사 보수만 이제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변호사 보수가 0원이다 이렇게 결정하니까 이제 대법원에 간 거죠. 대법원에 갔어요. 이게 지금은 현재 사건인데 대법원에서 2심을 파기를 했어요. 파기 환송을 하면서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사후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소송비용 확정을 그러니까 처음에 착수금 얼마를 주고 뭐 성공보수 얼마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정이 돈을 안 받고 소송을 수행하지만 소송이 이겼을 때 갑으로 받을 수가 있는 소송비용액을 받아서 주기로 한 약정에도 가능하고 그것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병이 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 신탁 관계를 보면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병이 정한테 을의 소송 대리인 수임해서 소송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원심이 파기되고 갑이 을한테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걸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이 을한테 주면 을이 그 소송 비용을 이제 정한테 받아서 주겠죠.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참 재밌는 판례가 나왔어요. 이게 이 대부분 판례만 보면은 좀 약간 쉽게 이해되는 것 같은데 1, 2심 이 사건을 보면은 이게 뭐 세금 계산서를 이게 처음에 이게 영수증을 끊어서 이렇게 소송비 확정해 냈다가 그거를 취소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제3자가 지급하는 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제3자가 지급하고 되는데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 요런 사건이 된다는 거죠. 신탁계약에서. 그리고 사후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가능하다. 이런 것이 이번 판례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